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본계 이민자 4세로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하와이주에서 교육감을 지낸 가난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아버지와 하와이 최고 갑부가 된 단짝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면서 부자 아빠의 교훈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그 후로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연구과정을 수행했다.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말이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긍정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남기셨다. 아버지 두 분 모두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달랐다. 두 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굳건히 믿었지만 동일한 교육 과정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다면 나는 그분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이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부자의 견해와 가난한 자의 견해 중에서. 나는 어느 한 분의 견해나 시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한 후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아직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두 분 모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였으므로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이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두 분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이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의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 라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사고방식이 달랐던 두 아버지.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습성이 있었다. 그것이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두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그래서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이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장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두 아버지 모두 제때에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봉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저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그분은 자신의 삼촌 2명이 20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군에서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PX 특권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때로는 평생 고용 보장과 복리후생을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 심리를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 자립을 늘 강조했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내게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내게 가르쳤다. 두 강력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계속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이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한 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걸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저기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저들은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4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다면 시간당 25센트로 시급을 올려주마.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1시간에 25센트야.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랬다. 시간당 25센트는 내게 큰 돈이었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1달러를 주마. 부자 아버지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말에 심장이 다른 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좋아. 1시간에 2달러는 어떠냐? 내 작은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956년에 시간당 2달러는 나를 세계 제일의 꼬마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좋아. 그러면 시간당 5달러를 주겠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뭔가가 변했다. 1956년에는 어른들조차도 시급 5달러를 벌기가 힘들었다. 유혹이 재빨리 자취를 감추고 고요가 찾아들었다. 잘했다. 부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한 건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책짓질한다. 그리고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어떤 패턴인데요? 내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새앙쥐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다른 길은 없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이따마다. 부자 아버지가 느릿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 첫 번째 단계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란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거지. 부자 아버지가 응수했다. 무슨 사실이요? 내가 물었다.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기분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는 없다. 그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인정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틴 여사처럼 아저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부자 아저씨가 말했다. 그들은 돈이 없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들지는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곤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자신이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만 반응하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이번에도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이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눈을 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걱정에 시달리며 밤을 설치지. 그러곤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서는 월급 봉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 생각해. 그런 식으로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지. 부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우리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를 기다렸다.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마. 먼저 욕망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 무언가 더 좋고 예쁘고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사실 부자들 중 상당수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 친구들 중에 몇몇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 또 백만장자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잃을까 봐 항상 두려워해.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두려움이 점점 거대해진 거야. 그들 영혼이 나약하고 절박한 부분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단다. 큰 집과 비싼 자동차, 돈이 가져다 준 편안한 생활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지. 그들은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한단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아니지.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돈을 피하는 건 돈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야.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못된 거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내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또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지. 우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마음과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거나 적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방금 한 말은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나중에 크고 나면 이해하게 될 테니까. 다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관찰을 하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단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요. 나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털어놓았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러실 거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좋은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분은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거야.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렴. 너희 아버지는 분명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시지. 나도 교육과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어. 너희 아버지는 몇 푼을 벌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지. 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그렇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이 노예가 되고 말지.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어 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고용인일 수밖에 없단다. 다만 일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난 그저 너희들이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생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뿐이다. 그것들을 너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해.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란다. 난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으로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돈 많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다. 경제나 정부나 다른 부자들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스스로 초래한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학교에도 가고 대학에도 가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퍼즐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는 그분에게 돈이나 돈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두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